6월 24일 현재 세계 코로나 누진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916만 명의 사망자만 해도 4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2,536명.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방역 준칙을 잘 지켜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또 하승균 아카이브 구독자 여러분, 또 선배, 또 저와 함께 힘든 수사 환경, 그때도 고생을 많이 함께 했던 동료, 후배 여러분, 내게 특별히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 전화를 해주시고 여러 형태로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한테 전화 또는 여러 방면으로 격려와 위로 전화를 또 안부도 전해주신 용인 서부경찰서 김현수 강력팀장 등 여러 경찰서에서 중견 수사 간부로 근무 중인 현직 후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울러 선배로서 후배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당부드릴까 합니다.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기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꽤 자랑스러우면서도 명예스럽게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별칭을 붙여준 데 대해서 영광스럽습니다만은 제가 현직 때 한 일이라고는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또 죽은 피해자 입장에 서서 또 그 외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제가 한 일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장마가 끝나면은 지루하고 긴 여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기 휴가철이 시작된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원에서 있었던 조선족에 의한 살인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기 휴가와 관련해서 제가 현직 때 의뢰의 여름철만 되면 하기철, 휴가철 특별 방범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빼고 우리 일반인들이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실행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일입니다. 택배를 가장한 책립입니다. 이거 요즘에는 말이죠, 유통센터에서 미리 핸드폰으로 언제쯤 택배를 배달하겠다, 또 어디에다 둘까요? 라는 문구가 또는 핸드폰을 뜹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요즘 핸드폰에 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택배요 하라고 소리 지르면 무의식적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열지 마시고 반드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미리 연락이 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택배요 하면은 거기다 두고 가세요 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셔야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으로서는 이 택배를 가장한
침입범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택배를 가정해서 집안에 들어온 이 범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비록 핸드폰으로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택배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즉 전기 또는 수도 검침원을 가장한 침입범입니다. 저도 요즘에 경험합니다만은 수도 검침을 할 때 요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도 검침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수도 검침을 가장해서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방 안에 전기 검침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수도 검침원이라 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그 회사 이름이 어디냐, 전화가 몇 번이냐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그 확인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전기 수도 검침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거기에 와서 성폭행도 하고 강도도 하고 일단 방에 들어오면은 범인들 세상입니다. 완전 현장을 장악해서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말씀드린 대로 검침기가 따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이런 좀 적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오래된 단독주택은 집 안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현관에는 방에 들어오기 직전에 도어록이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번이 123456이라면 맨날 123456만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은 지금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 요령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 정보가 잘못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범인들은 집 주인들이 자주 누르는 번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맨날 누르던 그 번호에는 그 하얗게 그 누른 자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범인들은 그것만 누르면 쉽게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어록 그 비번을 자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주 바꾸지 않더라도 여유가 없으면은 알코올이라든가 소주 이런 걸 막 닦으세요. 그러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세요. 그러면은 그 번호가 자주 눌렀던 그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어록을 다른 걸로 바꾼 적에 보통 동네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열쇠공들이 오게 되죠. 열쇠공들에게 비번을 찍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보는 데서 비번을 누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비번을 설정하는가 요령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것을 번호를 거기다 입력시키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열쇠공, 저 여기 수원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시골에서 열쇠공이 열쇠 집 주인이 고용하고 있는 어떤 그 종업원에게 이걸 시켜가지고 그 종업원이 그 도어록을 달아준 다음에 그 집주인한테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다음에 자기가 그 번호로 그 침입해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 보러 왔다고 가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흔한 이야기입니다. 범인들은 우리보다 항상 머리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집을 쉽게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쉽게 훔치거나 빼앗을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에 가서 불특정 아무 부동산이라도 가서 이 근처에 매물로 내놓은 집이 있느냐, 또
전세, 월세 등 내는 게 있느냐 물어가지고 그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보통 좀 지혜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하고 함께 가는데 쉽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인은 부동산에서 알아낸 번호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집 보러 왔습니다. 또는 방 보러 왔습니다. 라고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로 돌변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밖에서 누군가가 집 보러 왔습니다. 또는 방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동산에서 왔느냐, 또 그 부동산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혹은 방 또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장본인인 자신은 그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확인도 하는 등 절대 부동산이라고 해서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자가 있었던 것을 일일이 예를 들 정도가 아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보러 왔다고 하는 이런 가장에서 들어온 범인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요즘 여름철이죠. 무척 덥습니다. 밤에는 1층 또는 반지하층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거의 1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 1층이나 반지하층으로 이사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만 보고 방범창이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되는 방범창은 녹이 슬고 또 방범창을 벽에 부착시킨 그 나사못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빠집니다. 성남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성남에 다세대 주택 중 한 지하에 사는 사람이 자는 사이에 범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방범창을 밖에서 강제로 뜯어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오래된 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사 가신 분들, 반지하층이라든가 1층도 마찬가지죠. 방범창을 확인해 보십시오.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방범창을 가르십시오. 그게 하나의 예방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흔히 자기 전에 이따 문 닫으면 되겠지 하고 1층이나 반지하층의 경우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은 범인들이 지나가다가 여자 혼자 옷을 가볍게 입고 자는 것을 확인하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들어가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 때 쉽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리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 몇 년 전에 어느 공원이 일찍 들어가서 샤워하고 방문을 1층인데 방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물론 자기 전에 방문을 닫을 생각이었겠죠.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 1시 전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범인이 쉽게 침입해서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여름이 무덥지만은 여러분 방문을 단속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 계곡이나 어디 바닷가라든가 텐트를 가져와서 가족끼리 이렇게 입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겁니다. 이런 때 이 장기간 집을 비워두는 경우 전기 간행물을 구독한다든가 신문을 계속 구독한다든가 또는 택배가 오기로 되어 있던 이런 휴가 기간에 오기로 되어 있던 경우라든가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문사에 연락해서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는 신문을 넣지 마시오. 즉 그 집에 신문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우리 집은 빈집이요라는 표시입니다. 범인들이 쉽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기, 간행물, 구독 이런 경우 미리 연락을 해서 휴가 기간 동안 집을 비울 동안에 집에 아무것도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두는 게 괜찮습니다. 또 7번째입니다. 이건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가 현직 때 많은 경험이 있었던 얘기인데 아파트라고 도둑이 침입 않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 관리소가 있고 늘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둑이 안 올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는 관리소 경비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지긋한 경비원들이 24시간 내에 돌 수도 없고 어떻게 범인이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는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 아파트든지 가스 배관이 다 있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범인도 봤습니다. 그건 가스 배관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소에 얘기를 해서 적어도 10m 미아래, 10m면은 2층 아래겠죠? 2층 아래쪽에 가스 배관에다가는 구리스라든가 오일을 칠해 놔야 됩니다. 미끈미끈하죠. 특히 구리스를 바르면 손에 불쾌하게 찐득찐득하면서 안 떨어집니다. 물론 가죽 장갑이라든가 다른 장갑을 끼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관리소에다 이 얘기를 해서 가스 배관, 즉 10m 미만, 2층 밑으로는 가스 배관에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전부 구리스라든가 오일을 발라두셔야 됩니다. 범인들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시내보담도 요즘 웬만한 시외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에는 특히 도둑들이 좀 끼는 법입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살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전원주택에서 산다고 할 정도 되면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이런 경우 흔히 개를 키웁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를 크고 무서운 개, 비싼 개 이런 개들을 키우면은 도둑들을 잘 막을 줄 알고 집주인들은 더욱 개를 믿고 편안하게 방 안에서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둑들이 제일 즐겨하는 게 뭐냐면은 큰 개, 사나운 개, 뭐 세파트라든가 이런 개들입니다. 도둑들이 제일 대책이 없다고 싫어하는 개가 뭔지 압니까? 발발입니다. 발발이. 싸고 아주 사육하기도 편합니다. 이 밖에 있는 발발이는 대책 없이 짖어댑니다. 조금만 인거치기만 나도 막 짖어댑니다. 지가 무서워서도 짖고 팡 짖어댑니다. 그러나 큰 개는 비교적 덜 짖지만은 어떤 약점이 있느냐? 도둑들은 그걸 잘 압니다. 흔히 고기를 구워서 냄새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풍기도록 하고 거기다가 사이나를 바릅니다. 사이나가 독극물이죠. 그 구운 고기에다 사이나를 발라서 개 있는 쪽에 던져주면 100마리면 100마리 다 그 사이나가 묻은 고기를 먹습니다. 이 고기를 먹은 개는 5분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밖에서 아무 소리도 없으면 방 안에서 편하게 자죠. 개를 믿고 문단속도 좀 덜하고. 그러면 도둑은 지사상입니다. 또 개가 어느 한쪽 오른쪽 끝에서 짖던 개가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왼쪽으로 집을 한 바퀴 삥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밖에서 도둑이 이 집안을 들어올 틈을 보기 위해서 돌고 있는 방향으로 개도 따라서 그쪽 방향을, 그 밖에 수상한 사람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서 짖습니다. 범인의 그 동선을 이 개가 지금 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때는 지체 없이 112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개보다도 작은 개가 도둑을 잘 지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즉 집 밖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직 때 각 모든 피해자들과 범인들로부터 조사를 한 내용, 이건 체험적 얘기이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밤에 우리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년 전쯤 기억되는데 경기도 광명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판에 여자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간밤에 밤 11시쯤 서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는 걸 본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헤어졌던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여름철이었는데 짧은 치맛바람을 하고 있었으며 그 운전석, 즉 조수석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수석에 타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꼭 뒷좌석에 타시고, 특히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라든가 그럴 적에는 그 운전사가 이야기는 내용 중에 방향, 자기가 내릴 곳 그것만 알려주고 답변도 하지 마시고, 괜히 나쁜 생각을 가진, 물론 운전기사분들이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택시기사는 스페어 기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뒷좌석에 앉고, 그리고 헤어지는 동료로 하여금 자기 동료가 밤늦게 택시를 탔을 적에는 그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어둔다든가, 그 기사가 보는데 찍는 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가 없다 하더라도 뒷좌석에 앉자마자 전화로 자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지금 택시 타고 출발했다, 이 택시 번호가 몇 번이다. 그 기사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은 그렇게 차 번호를 묻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요즘 하여튼 세상이 어수선해서요 라고 얘기하고 가급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엊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한 사례입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도 돌아보니까 누군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 집을 향해서 점점 의진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에게 쉽게 납치가 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이것도 지혜입니다. 아무 데나 가장 가까운, 범인이 자기하고 가까워질수록 그 가까운 집이라든가 아무 대문을 두들기고 자기 집인 척하고 부르세요. 아무나. 갑돌아 또는 영자야, 엄마 부르세요. 그럼 뒤쫓아오던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용의자 않은 자기 집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집에서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이 얘기를 하세요. 누가 쫓아와서 엉겹길에 이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찰에 신고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그 위험을 모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서 그 위험성을 알렸습니다만은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 길 걷는 여자분에게 옆에다 차를 댑니다. 조수석 문을 엽니다. 또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길을 묻습니다. 뻔히 아는 길이죠. 이미 이 범인은 그곳이 어딘 줄 알고 미리 길을 물을 때 어디를 물어야 되겠다라고 머리에다가 생각을 해뒀기 때문에 예정된 곳을 묻습니다. 그러면 길을 물음을 당한 그 행위는, 즉 여자분은 알려줍니다. 친절히. 그러면 이 용의자는 웃으면서 제가 가는 방향이 그쪽인 것 같은데 제가 모시다 드릴게, 타세요. 그러면 입장에서 볼 적에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엊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강호순이가 그 피해자 중 4명을 버스 정류장 또는 길에서 여인을 일으켜서 유인해가지고 범행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를 태워주겠다고 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4번째입니다. 이것도 흔한 얘기입니다만은 밤길을 걷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핸드백을 어깨에 길게 핸드백 끈을 늘린 채 이렇게 걸고 가볍게 걷습니다. 그러면 그걸 노리는 용의자들이 많습니다. 뒤쫓아와서 핸드백을 낚아챕니다. 이걸 안 뺏기려고 꽉 잡다 보면은 걷어채이고 폭행을 당합니다.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예 여자 혼자 길을 걷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날치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골목길을 걷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으면 100% 피해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핸드백을 어깨끈도 있는데 그걸 당연히 어깨에 메고 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요, 어깨에 핸드백을 거리로 해서 맸다 하더라도 핸드백을 옆구리에다 바짝 끼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그 인도 쪽으로 간다든가, 또는 핸드백을 아예 끈을 손목에 말아 쥐고 손에 들고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상 핸드백에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즘 가스 분사기가 쌉니다. 그 소형 같은 경우는 루즈 정도의 크기로 가스 분사기가 있는데, 이건 그 허가 없이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면 핸드백 속에 넣어둔 가스 분사기를 손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누군가 옆에 덤벼들어서 해를 끼칠 경우 눈에다 대고 뿌리세요. 그래서 가스 분사기가 한 번만 눈에 들어가면 감당 못합니다. 요즘 가스 분사기가 꽤 독하기 때문에 그 눈을 씻지 않고서는 쉽게 눈을 뜨고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 어디 볼일을 보고 집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택시로 간다든가 또는 걸어서 간다든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자기 동선을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급적이면 혼자 밤거리를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라든가 누구에게 어디로 나와라, 어디로 나를 데리러 와라
해서 불러서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집 안에서 또는 집 밖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예방책에 관련해서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전문적인 부분이고 경찰 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그 빈집 처리를 만약 휴가철에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집털이요? 빈집털이가 많네요. 휴가철에 어디 나갔다, 휴가철 아니라도 어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무언가 누군가가 침입했었다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관에 신발이 제대로 자기가 놔둔 대로 안 돼 있다든가 창문이 열려 있다든가. 잘 물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때는 지체 없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런 대로 112 신고를 하세요. 112 신고를 해서 여기 어딘데 지금 도둑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와달라라고 하면은 보통 5분 이내로 옵니다. 5분 이내로 오는데 경찰서에서 감식반, 그 과학수사반들이 과학수사 장비를 가지고 와서 범인이 들어온 침입로와 도주한 도주로 또는 범인이 만졌을 법한 일체의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문 채취라든가 여러 이 감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흔히 집에 들어와서 다 확인해보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그 현장을 즉 증거를 멸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현장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실 것은요, 경찰에서의 은혜입니다만은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고 합니다. 즉 범인이 왔었던 그 장소, 그거 현장이죠. 그건 모든 증거의 보물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유형, 무형의 범인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침입했을 의심이 있는 경우 112에 꼭 신고를 하고 절대 다른 데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조선족에 의한 살인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